임원의 책임과 권한. 오늘의 이야기를 잘 보셨나요? 오늘 학습할 내용도 이처럼 협동조합 임원의 책임과 권한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학습 후 여러분은 임원의 법적 지위와 역할을 설명할 수 있고 임원의 권한과 의무를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임원의 책임을 협동조합 기본권을 비롯한 상위 법률에 의거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준비되셨다면 출발해 볼까요? 협동조합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기관이 필요하고 각 기관의 장들인 임원은 협동조합의 성격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운영을 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협동조합, 그 아름다운 구상의 저자 에드가 파넬은 협동조합의 임원들이 갖춰야 할 기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협동조합 사업체들의 최고 임원들은 그들의 책임을 다하는 데 필요한 전문 기술을 갖고 있어야 하고 그들이 특수한 형식의 사업체의 경영인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는 협동조합의 임원은 일반 주식회사의 임원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주식회사의 임원들은 어떻게 하면 이윤을 더 많이 낼 것인가가 최고의 과제입니다. 하지만 협동조합의 임원들은 자원을 어떻게 적정하게 배분하는가가 최고의 과제죠. 따라서 조합의 경영을 책임지고 결정하고 집행하는 그리고 그것을 감시하는 임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체 조합원을 대표하여 조직의 경영을 이끄는 만큼 그리고 협동조합의 목적이 지역사회의 필요와 조합원의 필요를 해결하는 데 있는 만큼 임원은 책임감을 가지고 협동조합의 운영에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임원의 법적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임원이 어떻게 선출이 되는지 살펴볼까요? 협동조합 기본법 제34조 1항에 의하면 협동조합에서 임원은 이사장과 이사, 감사를 가리킵니다. 이들은 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됩니다. 임원은 협동조합 사업체의 경영을 집행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에 법적 신용 상태에 하자가 있으면 곤란하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협동조합 기본법 제36조에서는 임원의 결격 사유를 정해놓았습니다. 임원은 이사장을 의장으로 하고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와 감사를 통해 직무를 수행합니다.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 진행을 결정하는 의결체로서 조합의 재산과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을 정하고 규정과 규칙을 제정하거나 변경, 폐지를 결정합니다. 또한 다음 연도의 사업 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며 간부 직원의 임명과 면직을 승인하고 기본 자산의 취득과 처분을 결정합니다. 한편 감사는 협동조합의 업무 집행 상황과 재산 상태를 장부와 서류를 통해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합니다. 이를 위해 감사는 예고 없이 협동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이사장과 이사가 법, 정관, 규약, 규정이나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의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기본법 제42조에 의하면 감사는 자신의 의견을 총회뿐 아니라 이사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임원의 임기는 얼마나 될까요? 임원은 정관의 임기를 정해 직무기간에 제한을 둡니다. 기본법에서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에 정하기로 했는데요. 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별 협동조합 정관의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면 이사장은 최대 4년까지 가능하고 4년의 임기를 정하면 최대 8년까지 이사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단, 이사와 감사는 연임 제한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임원의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본법 제34조 사항에 따르면 임원은 조합원을 대표하는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도 맡을 수 있습니다. 단 법인은 임원의 역할을 할 사람을 선임해 파견해야 하며 선임한 사람의 신상 정보를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한편 미성년자도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데요. 단 법정 대리인의 허락을 얻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일례로 학교 협동조합 이사회에 학생 이사들이 참여하기도 합니다. 임원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해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두게 되어 있지만 사업의 성격이나 조합원 구성을 감안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사장과 이사들로 구성되는 이사회도 조합원 수가 10인 미만인 경우 총회의 의결을 받아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본법에는 특별히 임원의 겸직 제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중 기본법 제44조는 임직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기본법 제44조 5항에서 협동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항에 의하면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나 감사직을 맡는 것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협동조합의 연대 활동과 교류를 통해 임원을 서로 나눠 맡는 예들이 있지요. 즉, 한 협동조합의 이사장이면서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를 겸임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사장을 포함해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으며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단, 시행령에 특별히 임원과 직원을 겸직할 수 있는 여지를 두었는데요. 이를테면 시행령 제8조에서 조합원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직원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일 때 겸직이 허용됩니다.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소규모 협동조합의 경우에도 소규모 인력으로 겸직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해 겸직을 허용합니다. 그렇다면 조합원이 아니어도 임원이 될 수 있을까요? 기본법상에서는 임원이 되려면 반드시 조합원이어야 하는 제약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은 아니지만 협동조합 경영에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이사장이나 이사로 선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협동조합의 순조로운 운영과 조합원과의 교류를 위해서 조합원 자격을 갖는 게 좋겠죠? 조합원은 총회 구성원으로서 한 표의 의결권을 행사해 조합의 운영에 관여하고 자신들을 대신해 조합의 운영을 책임질 임원을 선출합니다. 조합원에 의해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의 참여를 독려하고 조합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합 경영을 합리적으로 수행해
조합원의 필요를 안정적으로 해결하고 조합의 경영 안전을 이뤄낼 의무가 있습니다. 임원의 권한은 조합원이 부여한 의무이기도 한데요. 그럼 이제 이사장과 이사, 감사의 권한과 의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여 총회에서 선출되며 임기가 있는 조합의 대표입니다. 이사장은 협동조합의 대표권과 업무 집행권이 있으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을 맡습니다. 이사장은 조합원 대표의 자격을 가진 동시에 협동조합이라는 법인의 대표인데요. 여기서 대표권은 법률적 위상을 갖습니다. 이를테면 조합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거나 협약을 할 때 법인과 대표가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죠. 또한 조합의 이름으로 자금을 빌릴 경우에도 이사장이 법인을 대표합니다. 예외적으로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할 경우에 이사장이 아닌 이사가 협동조합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사장은 업무 집행권도 가지는데요. 이는 법령이나 정관, 총회와 이사회에서 의결된 범위에서 모든 경영 업무가 포함됩니다. 단,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합니다. 이사회에서 이사장은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하지만 의결에 참여하지 않으며 만일 찬성과 반대의 수가 같을 때 이사장이 결정권을 갖습니다. 한편 이사는 이사장과 마찬가지로 업무 진행권을 갖습니다. 그러나 대표권은 없습니다. 만일 이사가 조합원을 대표한다고 하여 조합 경영과 관련하여 어떤 결정을 하거나 약속을 할 수 없으며 그 결정이나 약속은 이사회의 의결이나 이사장이나 총회의 승인이 없는 한 효력이 없는 것이죠. 협동조합 법인의 대표권은 이사장이 가진다. 그런데 감사가 대표권을 행사하는 예외의 경우가 있다는데? 네, 조합에서 감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사는 집행기관인 이사장과 이사가 법과 규칙, 규약을 어기고 집행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이사회에 즉시 시정을 요구하거나 또 조합의 장부와 서류를 확인해야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사장이 갖는 대표권은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감사가 대표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동조합과 현직 이사장이 또는 협동조합과 현직 이사가 소송을 할 경우에 감사가 협동조합을 대표합니다. 다만 전 이사장이나 전 이사와 협동조합이 소송을 할 경우에는 감사가 아닌 이사장이 대표 역할을 합니다. 만약 감사를 두지 않은 협동조합에서는 이런 소송이 벌어졌을 때 협동조합이나 이사,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협동조합 대표 선임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임원들에게 요구되는 책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임원은 조합원을 대신해서 조합을 경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의 요구와 필요를 잘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총회에서 결정한 사업계획과 정책을 성실하게 추진하고 조합을 튼튼하게 꾸려가는 것이 기본 의무죠. 이는 기본법에서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원의 의무와 책임을 명시한 기본법 제39조에 의하면 임원은 기본법과 그에 따른 명령, 또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 의결을 준수하고 협동조합을 위해서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원이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해서 협동조합에 손해를 가하거나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의결사항이 조합이나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의결에 찬성한 이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보고 연대 책임을 지게 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법에서도 명시하는 만큼 임원은 총회와 이사회 의결을 준수하고 또 협동조합을 위해 아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기본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만약 임원이 협동조합에 손해를 끼쳤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임원은 조합과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고 성실하게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다만 임원의 행동이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조합의 대표권은 이사장에게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대표권이 없는 이사가 법률 행위를 해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해당 이사가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권이 없는 이사가 제3자에게 마치 조합이 대표권을 부여한 것처럼 법률 행위를 하고 또 조합도 그렇게 인식되도록 상당한 역할을 했다면 조합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맛있는 커피 나누기 협동조합의 이사인 한우리 씨에게는 휴일이 없습니다. 그는 협동조합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 다른 이사들과 함께 직접 카페에 나와 차와 음식을 나르기로 했습니다. 퇴근 시간도 없이 휴일도 없이 일하지만 그들에게는 가장 즐겁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카페가 문을 닫은 후에도 그들은 조합의 업무 회의를 하고 미처 마치지 못한 업무들을 하느라 거의 매일 밤 10시가 넘어서야 조합을 나섭니다. 사실 이렇게 조합의 일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합원들의 마음을 듣고 그들의 요구를 사업에 담는 노력을 해야 우리 조합이 발전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우리 이사들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고 사명 아닐까요? 조합의 이익을 위해 제 역할을 충실하게 해야죠. 저 혼자 잘 살자는 게 아니라 우리 조합원 모두가 잘 살기 위해서요.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핵심인 임원들. 그들에게는 조합의 이익, 그리고 조합원들의 마음이 가장 큰 가치입니다. 임원이라 하여 특별한 혜택은 없지만 협동조합은 조합원들과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협동조합과 관련한 미니 인터뷰를 함께 시청하겠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러 확인해 보세요. 네, 사회적 협동조합의 임원 겸직에 대해서 궁금하시군요.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임원의 겸직 제한 조항과 그 예외에 대한 규정을 시행령 제13조에서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직원을 겸직하는 임원의 수가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직원의 겸직을 허용하는 이유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설립 목적인 공익 실현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즉 직원협동조합이나 10인 이하의 소규모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도 있습니다. 학습은 잘 하셨나요? 다음 퀴즈를 통해 학습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스스로 테스트해 보세요.
오늘 학습 내용의 요약 정리를 읽어보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다시 한번 정리해보세요. 이번 차시에서는 임원의 책임과 권한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다음 차시에서는 협동조합의 인사, 노무를 주제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